중국 이야기도 해봐야죠. 중국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한 0.87%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오늘 또 절하를 했는데 0.3% 절하하면서 2달 만에 최대폭 절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시중의 유동성은 또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인민은행이 23조 4,5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중국의 종목을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경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지난주 내내 상승을 했죠. 오늘 또 첫 거래일도 상승하면서 이번 주를 열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3,000선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일단 이번 주 3,000선 돌파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해가 16일에 폐막됐고, 양해 부양책 출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조정장이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주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3,000선 돌파 여부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양해에서 리커창 총리 등 금융당국 수장이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 등에 따른 거래량과 자금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8일에는 상하이 종합지수는 2,955까지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해에서 선전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성강통의 연내 실시를 재차 강조했고, 단기적으로 중국판 나스닥인 창업판 지수에 물량 압박을 줄 수 있는 전략 시음판 창설을 취소한 것도 증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영향은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다소 해소된 데다가 지난주 18일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전거래일 대비 0.52%나 높게 고시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절상폭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연준 또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줄였습니다. 다만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만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상당량 쏟아져서 소폭의 조정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주 주요 이벤트로는 중국의 다보스 포럼이라 일컬어질 만큼 관심을 끄는 보아 포럼이 내일부터 25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중국 지도층이 중국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할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상승 곡선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도 오른 만큼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조정장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그만큼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오늘 어떤 쪽을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10조 위안 규모의 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명에 달하고 2050년 노령화는 최고조에 달해서 60세 이상 인구가 무려 5억 명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의료보험 지출 증가율은 보험 수입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노령화 요인을 고려하면 의료보험 기금 지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보험 지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중국 의료산업 개혁의 중요한 요인으로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올해 양해에서 리커창 총리는 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약품 개혁을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하는 등 헬스케어 산업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분야의 개혁 정책이 가져올 중국의 바이오 산업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 전자상 거래, 두 번째 신약 거래, 세 번째 고급 의료 서비스 등입니다.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산청 등 중국 인터넷 대표 기업들은 의약품 전자상 거래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로 서비스에도 많은 기업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신약 개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신약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로 신약 개발 업체도 얼마 되지 않고 주요 기업들도 1개에서 2개 정도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신약 개발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바이오 신약 업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의문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중국은 신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13억 인구로 대변되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바이오 산업에 있어 한국보다 앞서가고 선진국 못지않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유전자 분석센터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 있으며 줄기세포 치료 등은 한국이나 선진국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생물학과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중국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항암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체 암 환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제약사들은 함양제 신약에 대한 개발과 함께 투자 비중을 서서히 늘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서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의료비 지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또 많이 증가되면서 의료비 쪽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중국에서 전해지고 있어서 헬스케어 산업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 그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중국 항서제약으로 종목 코드는 600276입니다. 네, 동사는 1970년에 성립한 중국 최대 항암약품과 수출약품연구 및 생산 기업으로서 중국 3대 제약기업 중 하나로서 중국 내 최초 GMP 인증을 받은 신약개발 혁신 선두 기업이자 10년간 가장 성공한 중국 제약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암제 매출은 7년 연속 중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관련 ETC 약품 매출도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개 원료 약품은 미국 FDA 승인을 거쳐 통과가 벌써 됐으며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망을 구축하였고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인도, 남미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항암약품, 조영제, 심혈관 약품, 항생제, 원료약품, 마취제, 항생주사약 등을 제조하고 있고 신약 해외 수출 및 대용량 수입 약품 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종양면역, 면역세포, 심내혈관 등의 분야에 국내 최대 종류의 의약품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0년대 들어서 신약 개발 연구에 꾸준히 집중을 하면서 100대 의약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2014년 12월에 경구용 표적 함양제인 아파티닙을 최초로 중국에 도입하면서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티닙은 유방암, 폐암, 대장암, 간암 등 다양한 암 질환에 효과가 좋아서 중국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테스의 복제약 자회사 산토즈와 손을 잡고 매년 4개에서 5개의 제네릭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도 있어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항서제약은 중국 내 화학약품 경쟁력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국에만 머무는 그 기업이 아니라 수출도 잘하고 있고 여기다가 계속해서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R&D 투자를 또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관련된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상당히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한미약품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한미약품은 2015년 작년에 한국 제약 지주사 순이익률이 9.9%로 매우 긍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제약 지주사는 한미약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73년 창립된 한미약품은 의학 합성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항암 신약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연구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글로벌 제약 기업인
일라일리, 이제 베링거인 하임 등과 7개 혁신 신약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8조 원에 가까운 기술 수출 성과를 올리고 글로벌 제약업체로 성장할 길을 여는 기술적 성과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올해 1월 전 직원에게 1,100억 규모의 주식을 증여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속적 R&D 투자와 CP 기반의 영업 혁신을 통해서 국내의 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혀 작년에 이어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뭐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시가총액도 워낙 커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한미약품, 녹십자를 합친 것보다도 월등하게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뭐 한 10%대라면 이 기업은 20%가 넘는 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PER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이 제약사들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높은 그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도 보니까 지금 1월 저점 형성 후에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지난해 연말 수준까지는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그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 살펴주시죠. 네, 동사의 약품은 중국 내 항암제가 1위고 마취제 2위를 기록하고 있어 복제 항암약 판매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 약품 비중도 높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 당뇨약 부작용을 최소화한 글로벌 판매 1위 구복용 당뇨 치료제인 DPP-IV 억제제에 대한 중국 내 시판 허가 취득을 올해 이제 얻을 예정인데요. 500억 위안 규모의 중국 당뇨병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최초 개발한 말기 위암 환자 치료제 아피타닙은 2014년부터 판매되고 있어 아바스탄 등 고항암 주사약 대비 저렴하고 편리하여 2세대 표적 항암제로 높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피타닙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말기 폐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2기 임상 실험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3기 실험 완료 후 시판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매출은 1,000억 위안대에 달하는 등 시장 독점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동사는 작년 9월 미국 인사이트사와 자체 개발한 항암 면역 신약 PD-1의 해외 판매권 관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PD-1은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함항 면역약으로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도 생명 연장 가능한 약물로 중국 제약사 중 최대 판매권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선진 수준의 대표적인 면역요법 연구 개발 역량을 갖추었고 최근 5년간 신약 개발 투자 규모는 20억 위안을 상회하며 2015년 동사의 바이오 약품 투자 규모는 처음으로 양약 분야를 초과하는 등 과감한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는 동사 및 자회사가 최근 국가식품 중국 관리 총국으로부터 니모디핀 내복 용액 다폭세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정에 대한 임상실험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이제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이제 201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ROE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 20%를 유지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4월 이제 5월 정도에 이제 68 위안으로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7월에 이제 급폭락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다른 주식들은 이제 다시 이제 회복세가 이제 완만했는데 이건 다시 이제 6월에서 이제 7월부터 계속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120선을 이제 뚫은 것으로 이제 계속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제 12월부터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폭락에 의해서 이제 121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중국 양해 개최에 이제 기대감에 있어서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최근에 이제 120선을 다시 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사의 이제 유통망 이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꾸준히 R&D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성장 동력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 매수가는 이제 47.3 위안, 목표가는 52.3 위안, 손절가는 44.9 위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항서제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최경수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헬로차이나 여기까지고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